4월 23일이 책의 날이라고 하네요. 저도 사실은 놓치고 갔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좀 놓치고 간 것 같습니다. 코로나로 사람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4월 23일 날 제가 이벤트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저는 누굴까요? 네, 내 삶이 달라지는 대덕, 행복대덕 여러분들의 구청장입니다. 박정현입니다. 고맙습니다. 실질 문맹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아셨어요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네, 저는 이번에 인터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굉장히 높잖아요. 네, 아니 낮잖아요. 문맹률이 낮은데 실질 문맹률은 또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OECD 22개 나라 중에 거의 꼴찌래요. 그 실질 문맹률은 뭐냐면 요즘은 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. 어르신들 중에 예전에 배움을 좀 배울 수 없어서 특히 여성 어르신들 중에 그래서 이제 한글 학교 이런 것도 해서 많이 이제 문맹률을 낮추긴 하는데 책은 읽을 수 있어요. 글도 읽을 수 있는데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현실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좀 낮아지는 거죠. 그건 뭐냐면 독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느끼는 거는. 그래서 근데 왜 책을 읽어요?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재밌잖아요. 책 속에 길이 있어요.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저는 제가 어려울 때 또는 굉장히 이제 뭐 혼란스러울 때 서점에 가끔 갑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구청장이 되고 나서는 그걸 잘 못하는데요. 예전에 시민단체에 있을 때나 의원 할 때도 머리가 아프면 서점에 가요. 그래서 그냥 제목을 이렇게 보면 제목이 그 책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제목에 나오는 거잖아요. 제목만 봐도 이게 좀 힐링이 될 때가 있고요. 그 제목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꼬여있든 엉켜있든 그런 실마리를 조금 찾는 그런 거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독서율도 55.7% 정도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10명 중에 4명은 1년에 한 권도 책을 안 보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큰일이에요. 그거는 큰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특히 이번에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에 한 번씩 그 독서 실태 조사를 하잖아요. 거기서 대전이 모든 항목에서 다 꼴찌예요. 독서율이 아까 55.7%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전은 39.3%예요.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.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이 되면 우리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빡세게 독서하기. 또 저희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빡독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. 우리 동춘당 가보셨죠? 굉장히 좋죠? 네. 동춘당과 저희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. 도서관이 함께 연결돼서 하루는 그냥 거기 오셔가지고 그냥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. 그러면 책을 들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일정한 책은 구비를 하면 그 책 중에 이제 읽고 싶은 거 선택하셔도 되고 해서 그냥 누워서 읽으셔도 되고 앉아서 읽으셔도 되고 걸으면서 읽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그냥 책을 읽는 프로그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책을 통해서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좋은 작가도 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좋은 작가도 좀 초청해서 작가와의 대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책을 펴자를 시작하게 된 게 2가지 목표인데 하나는 대덕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평생학습 도시잖아요. 저는 평생학습의 기본은 책에서 시작한다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책 읽는 문화를 조금 더 확장하자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회가 많이 바뀌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없어지는 업종들이 많아요. 근데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인터넷 서점이 있어서 좀 편리하고 또 저가에 사실 수 있지만 서점은 일종의 저는 문화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서점을 지켜야 되겠다. 저희가 반값 하는 게 결국은 좀 도네이션을 받아서 우리 서점에서 사게 하면 서점도 영업이익이 좀 나니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작년에 책을 펴자를 시작을 했고요.
이제 젊으신 분들 중에 이제 독립서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. 커뮤니티 기능도 하지만 또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작가, 주목하지 않는 종류의 책들을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읽게 하는 그런 기능들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덕에 들어오시면 좀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틀들도 좀 고민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좀 재밌는 책을 좋아해요. 네. 그래서 제가 주로 읽는 책은 추리 소설을 많이 읽는데요. 예. 근데 뭐 여기서는 어쨌든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되시는 책을 추천해 주시기를 원할 것 같아서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지금 돌아가셨죠. 신용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. 예, 제 거기도 하나 꽂혀 있는데요. 그 책이 제가 어려울 때 가끔 생각이 나는 가장 젊었을 때 정말 나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를 감옥에서 보내신 거죠. 예. 근데 그 속에서 나름 희망의 싹을 틔워 가신 거를 봤어요. 그 책을 통해서.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가장 어려웠을 때 새로운 희망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라는, 감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사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감동이 있었고요. 또 하나는 우리는 주로 머리로 생각하잖아요. 신영복 스님도 그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. 집을 짓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, 집 짓는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먼저 뭘 그려요? 그 설계도.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아이들 집 짓는 거 그리면 지붕부터 그리잖아요. 네. 예. 근데 집은 그렇게 지붕부터 짓는 집은 없어요. 그쵸. 무너지죠. 그쵸. 밑에 네. 그러니까 삶과 생각이 어찌 보면 약간 유리된 듯한.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삶과 생각이 일치해야지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인생을 조금 더 고민하고 하는 게 아마 그 책에서 배운 세상을 보는 기본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이 책 추천하고 싶어요.